전선로의 2절에서는 구입, 인입선, 옥측, 옥상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가공 인입선이라든가 옥측,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공 인입선이나 옥측 전선로나 옥상 전선로에서는 다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다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먼저 가공 인입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압 가공 인입선, 고압, 특고압, 가공 인입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 인입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자,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주로부터 가장 첫 번째 나온 요 선을 우리는 가공 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집으로부터 수용가로부터 또 다른 수용가에 가게 되는 요 인입선을 우리는 연접 인입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접 인입선. 그럼 쉬운 거부터 짧은 작은 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연접 인입선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수용가에서 다른 수용가에 가게 되는 요 인입선을 연접 인입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이것만 연접 인입선에 대해서는 요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접 인입선의 길이는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폭 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폭 5m를 초과해서 건널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연접 인입선은 어떠한 건물의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 할 수 없다 이거죠. 100m를 초과할 수 없고 도로폭 5m를 횡단할 수 없고 옥내를 관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접 인입선은 뭐에만 있냐면 저압에서만 가능합니다. 저압에서만. 그 얘기는 뭐냐면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이 연접 인입선은 어떻단 얘기예요? 없다 이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이게 연접 인입선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 인입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공 인입선에는 저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고압도 있을 거예요. 특고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특고압에서는 모든 특고압에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0kV 이하 100kV 이하 특고압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100kV 이하의 특고압에서만 가공 인입선이 가능하니까 100kV를 초과하게 되면 가공 인입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발전소나 변전소 이외에는 100kV를 초과하게 되면 가공 인입선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 굵기부터 볼게요. 전선의 굵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압에서는 저압을 볼게요. 저압에는 1000V 이하를 우리는 저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압에서 요 거리가 15m 이하이다 또는 15m 초과가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15m 이하에서는 2.0mm 15m를 초과하면 조금 더 튼튼한 거 써야 되겠죠. 2.6mm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써라. 뭐 인장 강도도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신다면 1.25 킬로뉴튼 또는 2.3 킬로뉴튼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라. 그럼 고압에서는 뭘 써야 되느냐?
8.01kN. 8.01kN.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굵기부터 써보면 5mm 이상의 5mm 이상이거나 또는 8.01kN 이상의 뭐를 써라?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을 써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다 어디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고압 인입선 뭐냐? 인장강도 8.01kN 이상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고압이나 특고압의 절연전선을 써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제가 정리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높이예요. 높이. 높이. 여기에 땅이 있으면 여기에 뭐를 높이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얘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지우고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또 전압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저압,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이죠. 특고압인데 여기는 35kV 이하,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장소에 따라 도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의 궤도라는 게 있고 횡단보도교 그리고 기타 일반 장소. 그럼 전압에 따라 이거를 저압만 따로, 고압만 따로, 특고압 따로 이렇게 외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라. 여기에 높이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6.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5m, 6m, 6m, 6m. 철도 같은 경우에는 다 무조건 6.5예요. 6.5.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다 뭐라고 6.5m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는 3, 4, 5, 6이에요. 적어볼게요. 3, 4, 5, 6. 근데 얘는 4가 아니라 3.5예요. 3.5. 그 다음에 일반 장소, 즉 일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도로, 철도, 횡단보도교가 아닌 장소를 다 통틀어서 일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4, 5,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도로, 그리고 여기에 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랑 이격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저압일 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 얘랑 5m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근데 얘가 사용하는 전압은 저압인데 얘의 피복이 고압 절연전선이거나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절연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거리를 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쵸? 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고압에서는 얘가 고압인데 사용하는 전압이 고압인데 얘를 특고압 절연전선을 쓰거나 그러니까 특고압용 절연전선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쓴단 말이에요. 케이블을 쓴다면 그죠?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특고압에서도 케이블을 쓰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압인데 고압용, 특고압용 절연전선을 쓰면 거리를 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압인데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또 줄일 수가 있고 특고압에서 케이블을 쓰면 그 거리를, 표준 거리를 보다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건 뭐란 얘기예요 지금? 표준이다 이거 표준.
5666, 6.5, 3, 4, 5, 6. 근데 여기 3.5란 얘기예요. 4, 5, 5, 6. 한 번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사실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별첨이 있어요. 그죠? 별첨이 있다. 그러면 샵 1번, 2번 같은 경우에 얘나 얘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제 3m 할 수 있다. 뭐 교통에 뭐 지장이 없다면 얘는 뭐 2.5m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고압 가공 인입선에서 요게 얘가 고압이란 말이에요. 고압인데 요게 위험하다, 위험해요라고 안전 팻말 위험합니다라고 위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얘는 요거를 이제 3.5m까지 뭐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면 특고압 전원전선 또는 케이블을 쓰면 여기는 지금 특고압이잖아요. 35kV 이하 특고압인데 여기에 있는 전선을 특고압 전원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뭐 4m까지 뭐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케이블인 경우. 그쵸? 여기는 케이블인 경우 뭐 4m, 여긴 케이블인 경우 5m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제에서 습득을 해 주셔야 되고 표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두셔라. 그런데 160kV 이하에서 얘 지금 얼마예요? 6, 6.5, 6, 6이에요. 다 6이에요. 6보다 크단 말이에요. 6, 6.5, 6, 6. 그쵸? 얘가 만약에 산지에 있다면, 산에 있다면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산지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5m. 이거 문제에 많이 나와요. 산지다, 산에 있다, 얘네들이 다 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5, 6이 아니라 5m다 이거예요. 5m. 아시겠죠? 자, 그러면 특고압에 160kV를 뭐 할 때도 있어요? 초과할 때도 있다고요. 160kV를 뭐 할 때?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보면은 160kV가 기준인 거예요. 6. 도로나 횡단보도교나 일반 장소에서는 6 플러스 0.12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10kV 올라갈 때마다 그 단수가 1이 증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345kV에서 우리가 높이를 구한다라고 볼게요. 높이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45는 단수가 어떻게 돼요? 10, 3, 4, 5 마이너스 기준이 되는 건 160이에요. 요거 계산해보면 18.5 나와요. 그럼 얘는 소수점이 나오죠. 소수점 무조건 올림이에요. 19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얘는 6 플러스 0.12 곱하기 19 이렇게 되네. 그럼 계산해보면 8.28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철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6.5 플러스 0.12 곱하기 19 되겠죠? 여기도 0.5네. 8.7 6 더하면 8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산지다라고 하면 산지는 무조건 뭐라고 기준이 5라고요. 0.12 곱하기 19 하게 되면 7.28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아시겠죠? 그런데 요 내용은 160kV 초과는 요 가공이입선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다른 것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공이입선은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100kV 이하에서만 적용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된다. 어디에서는? 가공인입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가공인입선은 어떻다? 100kV 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된 내용은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설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시설물이 뭔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체라는 게 있어요. 물체. 물체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물체. 천연 물체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적인 것다 이거예요. 바위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천연 물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천연 물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시설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은 우린 다 시설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도로, 횡단보도, 건물 이런 거 다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설물도 또 종류가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조형물 이렇게 조형물. 그럼 조형물이 아닌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타 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이나 광고, 탑과 같이 대지에 있으면서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는 시설물을 조형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형물은 땅에 있으면서 벽, 기둥, 지붕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형물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광고, 탑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이 조형물을 구성하는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지붕을 뭐라고 하냐면 조형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계속 얘기할 거니까 조형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도 또 나눠지게 돼요. 조형물에는 건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조물. 그럼 건조물이 아닌 것은 기타 조형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건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또는 출입하거나 또는 빈번히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건조물, 모이는 조형물.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거나 빈번히 모이는 조형물을 우리는 건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조물. 그러면 이 또 건조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거나 모이는 곳에서 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은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는 곳. 주택이 아닌 곳은 우리는 이제 기타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된다. 시설물이 뭔지, 조형물이 뭔지, 건조물은 뭔지, 주택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자,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공 인입선과 어떤 시설물, 즉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어떤 물체와의 떨어져야 될 거리를 묻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지우고 요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시설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설물. 그럼 이 시설물에는 지붕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붕. 그죠? 지붕.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형물에, 그러니까 얘를 상부조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상부조형제. 이 상부조형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상부조형제의 위쪽 이 부분 여기에 가공이입선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상부조형제 옆에, 상부조형제 아래, 그 외 장소, 즉 여기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붕 위쪽, 지붕의 옆쪽, 아래쪽, 그리고 다른 곳에 장소할 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여기는 다 같아요. 보시면 같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옆쪽, 아래, 기타 장소, 이외의 장소,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이격거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합, 고합, 특고합이 있겠죠. 그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저합에서 이 위쪽에서는 총 3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2m, 1m, 0.5m. 이때 요 전선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5개용 OW입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그러면 2m. 얘가 저압 절연 전선이다 라고 하면 1m. 근데 얘가 저압을 사용하는데 고압이나 특고압의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이면 얘가 고압 및 특고압의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이면 0.5m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옆쪽에서는 저압에서 얘는 0.3m와 0.15m가 되겠네요. 0.3m인 경우에는 얘는 저압 절연 전선일 때, 여기는 고압이나 특고압이나 케이블일 때는 0.15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가공 인입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한 내용들은 다 교재에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옥측 전선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옥측 전선로는 건물의 옆쪽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옥측 전선로를 보자. 옥측 전선로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건물의 지붕도 이렇게 있겠죠. 이때 전선이 건물 옆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지나갈 때 이것을 우리는 옥측 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옥측 전선로도 저압, 고압, 특고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저압, 고압, 특고압. 이 옥측 전선로도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100kV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옥측 전선로를 공사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에 공사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사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애자, 그죠? 합성 수지, 그 다음에 또 금속관, 그 다음에 버스덕트,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셔야 되는 것은 금속관이나 버스덕트나 케이블은 목조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쵸? 목조에서는 금속관,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로 되어 있다. 얘가 건물이 목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금속관 공사나 버스덕트 공사나 케이블 공사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저압에 대한 공사 방법입니다. 그럼 교재 뒤쪽에 가면 또 뭐도 나와 있겠어요? 고압 또 나와 있고, 특고압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압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사로 할 수 있냐면 케이블 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특고합도 케이블 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를 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케이블 공사로 할 수 있다. 이제 먼저 특고합부터 얘기를 하자면 특고합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합 공사와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합에 대한 공사 방법, 케이블 공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블 공사 시 이 케이블을 벽면에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지점 간 거리. 지지점 거리를 볼게요. 지지점 거리는 2m 이하예요. 2m 이하. 그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 간의 거리를 2m 이하로 하라. 좁게 할수록 더 견고하게 되겠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얘가 수직으로 한다면 케이블을 위아래로 이렇게 배선을 한다면 얘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멀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6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직인 경우에 수직 배열인 경우에는 6m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케이블에 뭐 해야 돼? 접지 공사해야 되겠죠. 금속 접지 공사 시 접지 저항값이 10옴 이하여야 돼요. 1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압일 때, 자 고압은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고 지지점 간 거리 2m, 수직으로 하게 되면 6m가 되고 금속재를 접지할 때 15m 이하로 해야 된다. 언제? 고압에서. 근데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고압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압에서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다. 애자 사용 공사, 저압의 애자 사용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저압 애자 사용 공사, 애자 사용 공사, 그림 하나만 그리면 다 끝나요. 자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애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다 여러분들 그림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하느냐고 제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애자가 이렇게 있을 때 애자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전선과 이 전선 간의 이 거리가 6cm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0.06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cm예요. 근데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0.06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6c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일로 넘어와서, 자 전선과 전선은 얼마? 6cm 이상. 그리고 전선과 요 조형제, 그러니까 애자를 어떤 벽면에 붙였을 거 아니에요. 조형제 간에는 2.5c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뭐예요? 저압이에요. 저압에서 이건 어디에 적용하냐면 400V 이하이거나 400V를 초과하면서 건조한 장소, 여기에서는 6cm, 여기에 2.5cm. 근데 얘가 400V를 초과하고 얘가 습기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물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00V 이하이거나 400V를 초과하고 건조한 장소에서는 여기는 6cm, 여기는 2.5cm란 말이에요. 근데 400V를 초과하고 얘가 습기가 있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얘 두 개 간의 이격거리는 요거보다 커야 되죠. 12c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건조물과 거리는 2.5죠. 4.5cm 이상 이격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애자와 애자 간의 이격거리, 즉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만 하면 저압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거리를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저하 목축 전선이 그 저하 목축 전선로를 시행하는 조형물의 시설하는 다른 옥축 전선, 관등해로, 약전류 전선, 수관, 가스관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옥축 전선이에요. 옥축 전선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옆에 다른 게 지나간다 이거. 그게 뭐냐면 다른 옥축 전선로라든가 또는 뭐 있어요? 관등해로라든가 또 약전류 전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관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네들 간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셔야 된다. 보게 되면 먼저 저압을 보겠습니다. 저압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400V 이하 그리고 400V 초과 이렇게 나와요. 자, 400V 이하에서는 그냥 여기에 요 둘 사이에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격벽만 있으면 돼요. 격리되어 있는 벽만 있으면 된다. 400V 이하에서는 그냥 격벽을 설치하면 된다. 400V 초과인 경우에는 0.1mm 아니라 0.1m 0.1m를 어떻게 한다? 이격해야 된다. 여기 있죠. 0.1m를 이격해야 된다. 얘와 얘를 0.1m. 근데 얘가 만약에 나전선이다. 그러니까 피복이 없다라고 하면 0.3m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고압에서는 어떠냐? 고압에서는 고압이나 특고압이죠. 왜냐하면 특고압은 고압과 동일하게 시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고압 및 특고압에서는 요 이격거리를 0.15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옥축전선로, 관등해로, 약전류전선, 수도, 가스관과 옥축전선로는 저압에서는 400V 이하에서는 격벽만 설치하면 되고 400V를 초과하게 되면 0.1m를 이격하고 만약에 전선이 나전선이다 라고 하면 0.3m를 이격해야 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0.15m 이상 이 두 개를 이격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고 지금 얘네들을 빼고 옥측, 관등, 약전류, 수도, 가스, 관 얘네들을 뺀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 그럼 얘도 뭐가 나와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벽이 있을 거고 지붕이 있겠죠. 지붕. 그럼 여기에서 요 상부 조형제의 위쪽에 옥측 전선로가 시설되는 경우와 상부 조형제의 옆, 상부 조형제 아래 그리고 다른 기타 장소에 이 옥측 전선로가 시설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이때 저압에서는 여기는 2m 위쪽에 2m 그 다음에 또 1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표준은 2m란 얘기예요. 얘가 절연전선일 경우에. 그런데 이 저압에서 얘가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1m를 쓰게 된다.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그러니까 고압이나 특고압에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쓰면 1m로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장소,
저압에서 얘는 0.6m, 얘는 0.3m가 된다 이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저압 절연전선을 썼을 때 얘는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0.3m가 된다.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저압이에요. 그럼 뭐 남았어요? 고압이나 특고압은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든 관계없이 다른 시설물과는 무조건 0.3m를 이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든 상관없이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옥축전선로는 다른 시설물과 0.3m를 이격하여라. 여기서는 몇 미터 했어요? 0.15. 다른 거랑은 0.3m. 2배가 되네요. 그렇죠? 이것이 옥측 전선로에 대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옥측 전선로도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교재에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는 옥상 전선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옥상 전선로 얘도 마찬가지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겠죠. 그죠? 저거 보게 되면 옥상 전선로도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지만 옥상 전선로에서는 특고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전선로에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저압과 고압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뭐 지붕이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옥상 위에 그리고 전선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옥상 전선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전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옥상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에는 자 여기에는 저압 그리고 고압을 구분해보자. 저압 같은 경우에는 2.6mm 이상 이거나 2.31kN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2.6mm 이상의 경동선 2.31kN 이상의 것 인장강도 2.3 이상의 것을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무조건 뭘 쓰라는 얘기야? 절연전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연전선 써도 되고 뭐 케이블 써도 되겠죠. 좋은 거니까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써라. 고압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은 케이블을 써라. 이게 전선에 대한 어떤 규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 조형제 간의 거리 요걸 보자 이거죠. 조형제 간 거리를 보겠습니다. 전선과 옥상 간의 거리가 되겠죠. 이격거리. 얘 보게 되면 얘는 저압 있을 거고 또 고압 있습니다. 자, 저압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2m, 그거의 반 1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압이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표준이겠죠. 저압 절연전선일 때는 2m가 되고 여기는 더 좋은 걸 썼겠죠. 고압이나 특고압의 절연전선이나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1m로 감할 수 있다. 고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뭐였어요? 케이블을 쓰죠. 그냥 1.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물과의
이격거리.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닿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과 교차하는 경우예요. 뭐라면 옥상 전선로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압 보아 특과 옥측 전선로, 또 약전류, 또 뭐 있겠죠? 안테나, 수도, 가스. 그러니까 얘네들과 접근할 때, 약전류, 안테나, 수도, 얘네들과 옥상 전선로가 접근할 때 또 전압별로 나눠지게 되네요. 저압, 고압, 또 저압은 나눠지게 됩니다. 표준은 1m이고요. 표준은 1m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저압이니까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이게 0.3m로 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는 0.6m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고압, 특고압, 절연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0.3m로 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고압 같은 경우에는 그냥 0.6m 이상 이격하여라 이거야. 얘가 됐든 요거 이외가 됐든 이격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옥상 전선로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간의 이격거리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압에서 지지점간 거리가 15m 이하로 해라. 저압에서 지지점간 거리 15m 이하. 그래서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옥상 전선로는 특고압이 없다. 저압, 고압만 옥상 전선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되는 전선은 저압은 2.6mm 경동선이거나 2.3km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전선을 써라. 어떤 전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죠. 고압은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형제 간의 거리, 즉 옥상 전선로와 이 옥상 표면 간의 거리를 보게 되면 저압은 2m이고 고압은 1.2m이죠. 이때 저압에서 고압이나 특고압의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1m로 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고압이나 저압이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닿지 않을 정도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옥측 전선로나 약전류 전선, 안테나, 수도관, 가스관이 이 옥상 전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저압은 1m 이격하고 고압은 0.6m 이격하라. 근데 저압이기 때문에 고압, 특고압의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0.3m로 감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아닌 이외의 경우에는 0.6m를 이격하고, 마찬가지로 더 성능이 좋은 절연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0.3m로 감할 수 있다. 이것이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에서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또 한 번 더 살펴보시기 권장합니다.